오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셨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썩 주저앉고 야 이게 또 뭔 일이야 해서 집에 가래. 근데 속으로는 일단 그 농촌에서 개고생하는 것보다 집에 가는 게 좋았으니 또 어떻게 가면 되냐 하니까 왜 버스 있냐? 버스도 없대요. 완전 강촌인 거지. 그럼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읍내까지 걸어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니까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린대. 걸었지 뭐. 북한에 간 지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던 소년이 야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걸어본 게 처음이지 뭐. 농촌길 토사도로를 그냥 또벅또벅 걷는데 길은 애통길이라 헤매질 않아요. 쫙 그냥 애통길. 그렇지, 애통길이에요. 북한은 뭐 단순해 그때 당시. 지금 뭐 어쩔지 몰라라. 그냥 또벅또벅 걷다 보면은 갑자기 북한 트럭들이 가끔씩 지나간다면 그 먼지가 그냥 먼지가 장난 아닌 거지. 뭐 머리카락이고 뭐이고 세타해져요 그냥. 그 속을 걷고 있는데 막 별랑 후회도 들고 이거 이대로 뭐 나도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 많이 힘들었대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그다음에 뭐 큰아버지네 가족이란 게 그때도 말했지만 태어나기 전에 없어진 북에 가신 분이라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잖아. 그렇죠. 이웃 자식처럼 딱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하여간 그래서 집에 도착했어. 오후 2시인가에 떠나가지고 저녁 한 8시 쯤 됐던 것 같아요. 쉬다가 걷다가 하면서 갔는데 이게 북한이 특징이 뭐냐면 뭐 옛날에 한국도 그랬을 거예요. 상제라 하나 상주라고. 상주라지 상주. 상주가 오기 전에 관뚜껑을 덮어놓고 못을 안 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 보라 이거잖아. 그렇죠. 저희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주라는 게 물론 큰아들이 있긴 있죠. 우리 작은 큰아버지인지 뭐 누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제일 예뻐했으니까 그 이야기 듣더니 그 북한에서 그 장례식이랑 할 때 보면 접는 거 다 어르신들이 계세요. 야 그러면 저 손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 뭐 이랬었어. 이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할머니 마지막 얼굴 볼래? 그러니까 그게 볼래요? 그랬더니 좀 많이 상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할머니 죽음도 참 미스터리야. 뭐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할머니 얼굴을 봤는데 보니까 벌써 이게 시퍼래지고 막 노래지고 막 이랬더라고. 그 다음 또 뭐 엉울었지 하고 그 상주가 못을 박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관 있잖아요. 관이 있으면 머리 쪽에 있는 못은 상주가 이렇게 돌로 한두 번 뚱뚱뚱 때리면 그 다음에 그 일하는 분들이 그냥 바로 망치실에서 하거든. 하여튼 제가 그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 떠나. 그렇죠. 이제 의지할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였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가시고 나면 많이 힘들죠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지. 뭐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뭐 큰아버지가 그다음 자기 그 호적에 올려가지고 뭐 둘째 아들인지 뭔지를 해놨다면 오늘까지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큰아버지 집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살은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살다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냥 혼자 독립생활을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독립생활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북한은 돈 없이도 사는데라니까 그때 당시. 그래요? 그때는 지금 같지가 않을 때예요. 그냥 모든 것이 공급으로 이루어지고 그나마 배불리는 못 먹어도 뭐 이렇게 아사자가 생기고 그런 수준은 아니었거든. 왜냐면 식량 공급을 그런 데로 했으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건 맞는데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뽕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북한에서 그때 살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공급을 해주니까 인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 가도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었는데 잘 사는 집에 가면 더 말할 거 없지만 그때 당시 북한이 뭐냐면 철저하게 배급을 주는 것만큼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침에 엄마가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직장인은 하루 700g이야. 공급량이.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3학년부터인가? 맞아, 그렇게 고학년은 또 600g이에요. 그 다음에 저학년은 400g이에요. 근데 집에서 노는 주부들도 400g. 어르신도 500인가 600인가? 그래. 애기는 신생아는 100g이에요. 이 기준으로 배급을 준단 말이야, 식량 공급을. 이렇게 주니까 제한된 양 가지고 보름에 한 번씩 식량을 줘요. 이 보름을 넘겨야 돼. 받아가지고. 근데는 절대적으로 모자래요. 식구가 좀 많은 집. 그렇지. 미리 떨어지겠네. 다 미리 그렇지. 먹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15일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집들에 가서 쌀을 구워요. 괜히 또 배급 받으면 또 갚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구워다가 먹고 그때 가서 또 주자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워간 쌀은 그냥 빚으로 남아 돌아가는 거지. 하여튼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엄마가 생활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해요. 근데 그때도 100% 흰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30%는 흰쌀, 70%는 옥수수였단 말이에요. 옥수수를 갖다가 수확을 하고 건조시켰다가 그 옥수수 알을 다 떼어내서 그다음에 그걸 갖다 분쇄해가지고 옥수수 쌀이란 걸 만들어갖고 그걸 섞어 먹어요. 섞어 먹다 보니까 잎살이 귀하니까, 흰쌀이 귀하니까 결국 밥이 노래지는 거지. 옥수수를 너무 많이 섞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처럼 이런 특이한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그런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 오게 되면 밥을 대접할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네요. 근데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해요.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 식구라고 칩시다. 아들내미 딸내미 하나씩 튀고 아빠 엄마 내 식구야. 그러면 엄마는 자기 남편 거 그다음에 아들내미 딸내미 거를 아침에 밥을 애초에 3그릇을 되게끔 밥을 해요. 그래서 밥사발에다가 담아서 3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야.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부뚜막이라고 해서 옛날에 불 때는 데가 그죠, 부뚜막. 부뚜막에 땄다 거기다 이렇게 밥사발을 아빠 거 3개 딸내미 거 이게 2개지만 아침 먹었으니까 2개 해서 6개를 갖다 이렇게 놓고 위에다 모포 치워 놓고 보온밥통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점심 때 북한은 대체 우리처럼 외식이나 식당에서 사내 구내 식당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 오전이라고 하면 12시 맞춰서 와요. 그러면 차는 똑같은 거고 간장 비벼 먹었으면 참 간장밖에 없고 그 사이에 엄마가 혹시 또 저기 돌았다고 하면 더 줄 생각은 있는데 하여튼 내가 또 횡설수를 했구나 이제.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이제 마음이 괴로웠잖아요. 할머니 장례식 때.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독립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그다음에 큰아버지 집에서 좀 있다가 그다음에 독립을 해서 뭘 했냐면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구를 했단 말이에요. 배구를. 키가 크니까. 배구하다가 그다음에 졸업 전에 스카웃이 온 거예요. 체육단이라는 곳에. 도체육단이라는 곳에. 그래서 도체육단에 가게 돼요. 독립생활이지. 이제. 그렇죠. 근데 가니까 아무튼 그 집을 떠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큰엄마라는 사람도 나를 그렇게 좋아 안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때니까 더 하겠지. 식구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사춘형이란 양반이 또 군에 갔다가 또 제대돼가지고 또 왔어요. 그러니까 식구는 계속 불어나지. 거의 나는 친구네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갔던 것 같아, 그때. 불황아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는 사람 집에서 자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체육단에 간 거예요. 가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을 하니까 그때는 뭐 맨날 오도맞지도 않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체육단 선수 생활을 하게 돼. 그때 체육단 선수 생활하면은 그때 마음은 큰아버지 집에 나갔으니까 좀 더 나았었겠네,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나한테 자유가 차려진 것 같아. 그러네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편했어요. 되게. 마음 편하고 그다음에 그 형들도 체육단 형들도 되게 보면 내가 그때 사실 17, 18대인데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저녁마다 그 체육단에 갔더니 옆에다 끼고 자고 막 이랬었어.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귀여웠던 거지. 17살짜리 18살짜리 그때가. 그래서 그냥 너무 많이 예뻐해 주셨지. 하다가 체육단에서 원래 배구를 했는데 그 체육단에서는 롱그로 스카웃이 된 거예요. 양성주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농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좀 싫었죠. 배구를 배웠는데 농구를 하나부터 다시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체육단 생활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했나? 그다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편했어요. 그냥 편한 것만은 사실이야. 근데 그때 당시 체육단은 북한이 79년도 70년대 말이거든요. 공급이 잘 돼 있었어요. 일반 시중이라고 할까, 일반 사회에서는 못 먹는 거를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버터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침마다 밥을 이렇게 퍼오는데 옥수수밥이에요, 물론. 그래도 흰쌀이 많이 섞인 옥수수밥. 근데 그걸 이렇게 가운데를 쫙 구멍 뚫어가지고 위장해서 지금 냈던 것도 있는데, 무슨 소리 아니냐. 그래서 체육단에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선생님을 한 거예요? 체육단에서 그렇게 선수 생활 하다가 도무지 전망이 없는 거지. 배구하던 사람이 농구를 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감독을 하시던 분은 나보고 길게 보자. 너 아직 나이가 어리지 않나. 길게 보고 가자 하는데 나는 그게 싫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사범대학 체육학부에서 스카우트제가 스카우트 됐구나. 그러니까 왜 그냥 북한은 대학 경기를 해요. 대학생 경기. 우리도 하잖아. 그렇죠 하잖아요. 전국체전 같은 거기서 잘하면 스카우트 되죠. 그런 거 할 때 그냥 너 대학 공부하자. 그래서 뭐 공부 다 뭡니까 했더니 그냥 그 특별 전형 비슷하게 그래서 그냥 대학에 가게 된 거예요. 사범대 체육학부로. 우리도 한국도 잘하면 스카우트 돼요. 운동 잘하면 스카우트 돼서 고려대학도 가고 연세대학도 스카우트 돼서 가요. 운동 잘하면.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당시 사범대학 체육학부에 가서 그 다음에 배구를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북한은 대학생 대항전인 경우는 교정별이라고 해서 사범대 교원대는 따로 해요. 그 다음에 기술대학 이공계대학은 또 따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사범대 부분에서는 우리 대학팀이 늘 해마다 2등 했어요. 전국적으로. 엄청 셌지. 거기서 주장을 했으니까 내가 4번 자리 딱 고수했죠. 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여자 배구 정말 이 여전사들 정말 자랑스러운데 배구를 많이 보면서 아직도 감명 깊죠. 그쵸. 응원하고 팬이기도 하고 배구 선수들. 그렇게 해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대학 생활 이제 졸업하고 나서 교사로 나간 거네, 그러면? 근데 대학 생활에도 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 일단. 그래서,
북한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 아마 그런 데가 무슨 대학이냐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북한은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잖아. 그렇죠. 대학생 교복을. 우리처럼 뭐 이게 캠퍼스에 민주화가 안 돼 있는 데라서 교복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연애는 금기시돼 있고, 남녀가 마주 서기만 해도 문제 삼고, 막 이런 제도인데, 하여튼 그래갖고 대학생활 4년 동안 재밌기도 하고 일단. 근데 먹는 거는 점점 열악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던 고장에서는 또 미역 천혜양식 사업소라고 해서 미역으로 이렇게 키우는 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역이 흔한 고장이었어요. 그냥 먹기 싫도록 갖다가 미역을 먹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그때 당시 뭐 이야기한 게 미역국을 맨날 먹으니까 어젯밤에 너 미역국 내일 아침에 너 미역국 하면서 꼭국새를 갖다 미역국 하면서 그랬다. 그 정도로 미역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지금 난 아직도 미역 싫어해요. 4년 동안 먹었는데 먹을 게 없어. 마지막에 북한이 그때 식량난 막 오고 뭐 하다 보니까 미역 가지고 무슨 뭐 국수도 만들어 먹고, 미역 갖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을 따고 그다음에 대학 선생님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교 이민학교 선생님으로 간 거예요? 원래는 아니 대학 선생님으로 갔다니까. 대학교 교수요? 교수.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교수가 아니라 일단 직업군에 교원이라는 직업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지식인들의 이렇게 격을 안 높여줘.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는 많이 이게 높여주고 우대해주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정책적으로 볼 때는 좀 견제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문제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거기 반대 세력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대학에 체육 선생님이 있어.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도 교원이라고 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도 교원이고, 대학 선생님도 교원이라고 말하지. 그때 학위학직은 있어요. 교수 박사는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교원인 거야. 근데 나는 좀 대학 기간에 좀 로비를 해가지고, 원래 사범대 교대 졸업을 하게 되면은 자기 고장에 내려가서 다시 선생님을 하거나 이렇게 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내려가기 싫고, 시골에, 여차 잘못하면 시골에 또 배치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미리 그걸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뭐,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가져갔던 세이콘지 뭔지 하는 손목시계를 갖다가 뇌물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무사히, 단기 공업대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공업대학에서 선생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육 선생님. 근데 왜 대학에 체육 선생님이 필요하냐 하면은, 일단 과목 중에 체육 수업 중에 인민체력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그래서 북한 당국이 기준을 잡아서 일단 민간급 군사훈련, 민간인 군사훈련, 민방위 훈련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체력을 해마다 측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남자 1500m에 뭐 몇 분에 들어와야 되고 100m에 몇 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 해요. 어제도 아마 저거 뭐야 이쪽으로 아이고 차도 우리도 체육 시간이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네, 체육 시간 있어요. 체육 시간 대학교도 그렇고 다 체육 시간 있죠. 그렇게 체육 시간이 있는데 북한은 거기 대학교 2학년까지는 체육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가지고 수업을 하지. 그리고 체육 수업에 체육 선생님의 또 하나의 자격 권한이 뭐냐면 인민체력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당국에서 남자들은 몇 살까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이쪽에 몇 살까지는 뭐 1500m를 몇 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턱걸이는 몇 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거 뭐냐, 북한은 수류탄 던지기라는 종목이 있어. 우리 포환 던지기처럼. 그렇죠. 그거는 몇 미터를 던져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 그것도 체육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저 앞에서 잘해줘.
그래서 체육 선생님을 하게 된 거지. 불어하는 직종이죠? 북한에서 체육 선생님 불어하는 직종이죠? 여기 잘잖아. 아니 다음에, 앞에서 짜야죠. 네. 요 신호에서 짜야죠. 불어하는 직종이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일단 노동자 직장보다는 뭐 좋긴 하죠. 근데 뭐 갖고 같아요. 그때 당시는 뭐 누구나 다 공급을 받을 때니까. 근데 그 대신 뭐 대학 선생 뭐 아무튼 선생님 하면 좀 학부모도 그렇고 좀 우대도 해주고 그쵸. 존경도 해주고 그런 거니까. 결혼할 때도 좋고, 그죠?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좋죠. 직업이 일단 뭐 그렇긴 해요. 근데 뭐 음. 대체 교사끼리도 결혼을 하고 뭐 그런 것도 많은데 나는 그때 당시 이미 딱 결혼을 해줬을 때라. 아, 몇 살 때? 그러면 만 대학- 22살 때. 대학교 다닐 때네요? 대학교 다니고. 몰래, 원래가 아니라 아. 일단 거기서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총각이 있다는 게 소문이 난 거야. 일본에서 온 총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북송된 아줌마들이 딸내미 갖고 있는 아줌마들이 대학에 맨날이다시피 찾아온 거예요. 저마다 자기 사이로 삼겠다. 세상에 어디 그런 사이감이 없지. 그쵸. 여기 시집살이 안 시켜도 되고 시부모들은 다 일본에 계시지. 그쵸. 돈 보내오지. 완전 삼박자가 딱 맞아 떨었지. 그 다음 뭐 내 입으로 말하는 대로 좀 잘생겼지. 키 크지.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더 멋있었어요. 진짜. 어떤 분이 이 탈북자들 중에 형님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는 그런 뭐 그분은 진짜 진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 인기 좋았어. 인기 엄청 형이 아시잖아요. 인기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아니 대학 느낄 수 때는 있잖아요. 진짜 예. 대학 때는 정말 예. 뭐 연예인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 여대생들이 진짜 나하고 말 한마디 해봤으면 거기다 보세요. 그 저 경기 나가게 되면은 좀 운동 대구 잘하지.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도 갔잖아. 인기 엄청 좋죠. 우리도 엄청 좋아요. 운동이랑 엄청 좋아 인기. 그러니까 뭐 가서 그 다음에 뭐 내가 그때 당시 등번호가 8번이었거든요. 근데 8번 있네. 뭐 난리치고 막 그래. 우리도 그래 엄청 인기 좋아요. 그런 판이니까 소문이 안 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줌마들이 맨날 와서 그냥 뭐 딸이 있다는 소리 안 하고 아이고 우리도 일본에서 왔어 고생하지 집에 가자 밥 해줄게 뭐 해줄게 카레라이스 해줄게 오므라이스 해줄게 뭐 이러면서 그쵸. 그때 난 기숙사 생활을 할 때라 참 그 서러웠던 게 뭐냐 방학 때 특히나 겨울 방학 때는 기숙사에 보일러도 끈단 말이야. 보일러 끄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거 기숙사 간다고 이불도 꾸며주고 하잖아. 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쵸. 야, 서럽다. 해가지고 그 불이 꺼진 보일러가 꺼진 그 겨울날에 기숙사에서 혼자서 그냥 설날 보낸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아줌마들이 막 와가지고 밥 먹으러 된다. 그 당시 나는 뭐냐 여자가 그립다 보다도 따뜻한 온돌이 있는 집이 그립고 집밥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줌마들 따라서 집에 가서 초청받아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밥 먹고 그 다음에 야 자고 가 그러면 자고 가는 게 그러면 오랜만에 그 온돌 따뜻한 데서 등 지지면서 자니까 좋죠. 최고로졌지. 그러다 보니까 북에 계신 그 장모님 결국은 한 여성한테 잡힌 거지 뭐. 그러다가 그래갖고 그 다음엔 자 결혼 이야기해서 뭐 그 장모님 무조건 아들 삼아 사이 삼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나보다 3살 위야. 그것도 우리 같은 대학교 상급생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 파격적이네요. 결혼을 한다 할 때는 그 누나는 누나가 아니라 와이프 될 사람은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나보다 한 학급 위에 위 학년에 또 처제가 있는 거예요. 처제도 나보다 2살 위야. 그 다음에 또 그 손아래 처제가 또 있는데 이 처제는 또 하급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몽다 그 사범대 출신. 딸 셋. 딸 셋이 나까지 4명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 소문이 대학에서 난다. 그러겠어요. 나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아무래도 스캔들 나잖아요. 배우들을 보면 스캔들 많이 나잖아요. 그럼 문제가 또 뭐냐면 또 언니는 또 자기 3살 아래라고 동생하고 자꾸 하라고 하고 동생은 또 언니하고 하라고 하고 되게 웃겼어 그때.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대학에서는 승인을 안 해요. 절대 안 됐다고. 그쵸. 그때 아버지한테 이런 상황이라니까 아버지는 웬만하면 약혼만 해놓고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예장감을 일본에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저 위에네요? 여기인데 저 위로 가죠. 여기 들어갔나요? 들어가는 데는 여기에요. 네, 여기. 계속 따라오면 뭐라 하네. 일단 거기까지 합시다. 오늘. 예. 또. 김주성님, 일본에서 북송선 타고 북한 가가지고 북한에서 고생 엄청 많이 하시고, 이런 얘기가 북한의 우리 실상을 갖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저는 그 순간순간 생각을 해봐요. 북한에서 어떤 생활이 어땠나.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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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